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저는 42살 한때는 축구장에서 공을 차던 선수였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있어요. 또 무릎이 아프네.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부상 후유증이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일어나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을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네요. 이걸로 또 하루를 버텨야겠구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은행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고 다음 주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실화인데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댓글로 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잠깐,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간단히 밥 한 공기를 말아먹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현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면서 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깔끔한 정장에 구두 그리고 노트북 가방까지.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학에 붙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집을 샀다며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 말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기뻐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졸다가 종점에서 깨어나는 일도 종종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반겨줍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지만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져요. 하지만 식탁에 올라온 반찬들을 보면 다시 현실이 느껴지죠. 어제와 비슷한 메뉴, 그리고 작아진 밥그릇. 저녁을 먹고 나면 8살 된 제 아들이 다가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 반짝이는 눈으로 축구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져요. 축구라니. 저에게는 꿈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던 그 축구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빠, 나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던진 말에 제가 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반찬을 나누고 있던 아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축구선수?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응.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축구를 잘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본 선수들처럼 되고 싶어. 아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답게 순수한 꿈이었지만 부모인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희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들 말 들었죠? 응, 들었어. 그런데 우리 형편에 축구를 시킬 수 있을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축구 레슨비, 운동용품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의 추가 지출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어릴 때 제가 축구 선수의 꿈을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축구를 배울 기회를 놓쳤던 아픈 기억 말이죠. 내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은 이룰 수 있을까? 다음 날 현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재를 나르면서도 시멘트를 섞으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웅정아, 오늘 왜 그래? 뭔 고민 있나? 아, 별거 아니에요.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좋은 일이잖아. 요즘 축구 선수들 돈도 많이 벌잖아. 하지만 우리 집 형편에.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부모가 포기하면 아이는 뭘 하겠냐? 일단 해보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렵더라도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자고 말입니다. 아들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저녁 식사 후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축구 정말 하고 싶어? 응, 정말 하고 싶어. 아들의 간절한 대답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 그럼 아빠가 축구를 가르쳐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해야 해. 둘째,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셋째, 축구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아빠가 가르쳐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아들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아들의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결심.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저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일어나야지. 아빠. 더 자고 싶어. 8살 아이에게 새벽 기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약속했잖아. 축구 선수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아들은 비몽사몽간에 운동복을 입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는 이른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죠.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제가 가져온 낡은 축구공을 아들 앞에 굴렸습니다. 몇 년 전에 중고로 산 공이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우선 기본부터 배우자. 공을 정확하게 차는 방법부터 알려줄게. 발목의 각도, 무릎의 위치, 몸의 중심. 제가 선수 시절 배웠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다시. 아빠, 어려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천천히 정확하게. 1시간 동안 기본기 연습을 마치고 나면 체력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원을 한 바퀴 뛰는 건 기본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제자리 뛰기까지. 하. 아빠 힘들어. 축구 선수가 되려면 체력이 기본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따라했어요. 가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 격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을 먹고 학교 준비를 해야 했어요. 피곤해하는 아들을 보며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직 어린애인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할 거야?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어도 너무 늦었는데.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축구 선수가 되려면 이 정도 훈련은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아들에게 지옥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서 졸리는 것도 힘들었죠. 아빠, 나 축구 안 할래.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 줄 알아? 모르겠어. 아빠도 어릴 때 축구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만큼은 아빠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분명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정말? 정말이야. 아빠를 믿어봐. 그날부터 아들은 다시 힘을 냈어요. 아직 어렸지만 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훈련은 점점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월요일은 드리블, 화요일은 패스, 수요일은 슈팅. 저는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들을 가르쳤어요. 매일 새벽 저희 부자는 공원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간 댓글 유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 아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아들과 훈련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8살짜리를 새벽부터 밖에서 뛰어놀게 하다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맞아, 맞아. 요즘 애들은 공부가 우선이지 축구가 뭐라고. 저는 들은 척 안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욱 힘든 건 아내의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요즘 너무 피곤해해요. 학교에서도 졸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데 우리 아들만 축구만 하면. 아내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주변을 보면 또래 아이들은 벌써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을 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닐까요? 현장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웅정이 너 아들 진짜 축구선수 만들 거야? 요즘 축구선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차라리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모두가 제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춥고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쉬면 안 돼? 너무 추워. 아들이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밀며 말했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굳이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축구 선수는 어떤 날씨에도 뛸 수 있어야 해. 일어나자. 공원에 나가보니 정말 혹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손이 시려서 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아들은 콧물을 흘리며 뛰었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어. 조금만 더. 오늘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아들을 끝까지 믿을게. 주변의 시선과 비판이 계속되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땀을 흘렸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보이는 간절함과 믿음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전기세가 또 밀렸네요.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겨울이라 전기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통장에는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 급식비, 각종 공과금,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전기세는 다음 달에 같이 내자.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축구용품은 사줘야 했어요. 아들이 신는 축구화는 이미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발이 젖었거든요. 아빠, 발이 아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발을 절뚝거렸어요. 낡은 축구화 때문에 물집이 생긴 모양입니다.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새 신발 사줄게. 하지만 마음뿐이었어요. 새 축구화를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중고 운동용품 가게를 찾아서 말이에요. 다행히 한 구석에서 아직 쓸만한 축구화를 발견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상태가 꽤 좋은 편이에요. 5만 원. 지금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신발 사왔어. 중고 축구화였지만 아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와, 고마워 아빠.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계속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빠듯했고 현장 일도 불안정했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주는 이틀밖에 일을 못했네. 페이가 평소의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달이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아들 축구 그만두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돈도 많이 들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이야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훈련을 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아빠, 오늘은 왜 말이 없어? 훈련 중에 아들이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아빠 힘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는 집안 사정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니. 아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를 응원할 거야. 정말? 정말이야.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절약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점심은 굶거나 라면으로 때우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하나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이제 11살이 되었고 저희의 새벽 훈련도 1000일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학교 축구부에서도 아들은 그저 평범한 아이 중 하나였죠. 아빠, 나 정말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는 축구를 별로 잘하지 못한다고 해. 그리고 축구선수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훈련했는데도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들아, 진짜 축구선수가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하지만 아빠를 믿어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현장에서도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 현장의 일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보름밖에 일을 못했네. 페이가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집에서는 전기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죠. 여보,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 축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고생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언제까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혹시 제가 헛된 꿈만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잠든 아들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훈련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도 아들도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좀 쉬면 안 돼? 왜? 몸이 아파? 아니야. 그냥. 아들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했는데 이제 지친 모양입니다. 알겠어. 오늘은 집에 있자. 그날부터 훈련에 빈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따가워졌어요. 그래도 3년이나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포기해야지. 아이만 고생시키고 있잖아. 이런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려왔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축구 그만두고 학원 다니라고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들의 눈에서 혼란이 보였어요. 이제 11살이 된 아이에게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그만둬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기에는 아들 생각은 어떨까? 아이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훈련, 비 오는 날의 연습, 아들의 눈물과 웃음. 한 달만 더 해보자.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약 한 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 정말로 포기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만 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랑 한 달만 더 해볼까? 한 달? 응.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아빠.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간절하게 훈련했어요. 해시태그 7장.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이세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명함을 내미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FC 서울 유소년팀 스카우터입니다. FC 서울?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혹시 아드님이 축구를 배우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왜? 며칠 전에 학교 축구부 경기를 보러 갔다가 아드님을 봤어요.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드님의 축구 실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공을 다루는 감각이 뛰어나고 경기를 읽는 능력도 또래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정말요? 한번 저희 팀에서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녁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아, 축하한다. 아빠, 나 정말 잘한 거야? 아들의 눈에 다시 희망이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FC 서울 트레이닝 센터에 가는 길에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하면 돼. 네, 아빠. 테스트장에는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치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진행됐어요. 드리블, 패스, 슈팅, 그리고 미니게임까지. 제가 지켜보는 동안 아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3년 동안의 새벽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코치가 중얼거렸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 아들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실력이었어요. 코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할 수 있죠?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훈련했습니다. 새벽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아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아들아. 응, 아빠. 더 열심히 할게요. 마침내 저희의 믿음과 인내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 손흥정 씨와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면 이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빠, 내일 경기 보러 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릴 적 그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아빠가 언제 빠진 적이 있냐? 이제 33이 된 제 아들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FC의 주축 선수로 말이에요. 무려 367억 원이라는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이적한 거죠. 경기장에 도착하니 수만 명의 관중들이 제 아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손흥민, 손흥민.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바로 손흥민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축구공을 차던 그 8살 아이가 이제는 미국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367억 원을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흥민이는 필드를 종횡무진 뛰어다녔어요. 제가 가르쳐준 기본기들이 하나하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전반 30분 흥민이가 골을 넣었어요. 골.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소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없었어요. 저게 우리 아들이야? 옆에 앉은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흥민이가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는 아들을 보니 그때 그 8살 꼬마가 떠올랐어요. 오늘 골 예뻤어. 아빠가 가르쳐준 슈팅법으로 넣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민아,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 있어? 당연하죠. 아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저도 기억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흥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준 건 축구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자세까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워낙 재능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재능만으로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빠의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돌이켜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막노동을 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키워낸 건 말이에요. 아빠,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빠는 그런 것 때문에 널 키운 게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알아서 써라. 아빠는 아빠 일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만큼. 아니다. 아빠가 너에게 투자한 건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에게는 최고의 보답이란다. 지금도 흥민이는 경기가 끝나면 제게 전화를 합니다. 골을 넣으면 가장 먼저 저에게 알려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게 상의해요. 하지만 저는 흥민이 돈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건 흥민이가 흘린 땀의 결실이니까요. 아빠, 오늘도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손흥민의 성공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성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도요.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와 같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성공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작은 훈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그대로 살린 영상입니다. 손흥정 아버님과 손흥민 선수의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예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저는 42살, 한때는 축구장에서 공을 차던 선수였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있어요.